싫어요 진짜.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중소기업 대표였고 아빠는 책임감이 강한데 엄마는 무책임했던 것 같고 얼굴이 예뻤던 거예요. 미국에 가서 재벌이랑 결혼을 해서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아. 베버리 힐스 아이들 옛날에 그런. 안녕 환심이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다? 내일 혹시 계획 있으세요? 상담? 대표님 혹시 백화점 오픈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 오픈런이 뭔지는 아세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아니야? 요즘에는 그 성심당 오픈런 그거 유행한대. 맞아요. 이 오픈런이 보통 이런 맛집이나 백화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가정법원에서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법원 이혼하는 사람 진짜 많은가 보다. 우리 회사도 진짜 이혼하는 사람 많기는 하거든. 우리 회사에 오는 이혼 사유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야. 왜냐하면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남편이 너무 잘 벌어. 상간소만 제기하고 이혼 안 해. 남녀가 좀 다른 것 같아. 남자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아내가 외도를 했느냐 아니냐, 아내가 잘 버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좀 달린 것 같고, 여자는 경제적 이유가 더 큰 것 같아. 근데 경제적 문제만 있다고 해서 여자들이 이혼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외도까지 겹쳤다 이런 경우에 여자들은 확실히 이혼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혼 여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사랑하면 외도를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우리 회사에 온 사건 중에서도 남편은 명망 있는 사업가였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고, 와이프는 전업이었단 말이야. 자기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10년 넘게 일주일에 한 명씩 앱에서 여자를 만나. 와이프가 10년이나 있다가 그걸 발견을 한 거야. 이 남자가 이혼할 의사가 1도 없어. 와이프를 심지어 사랑해. 부인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모든 그 상대방들이 자기 남편이 미혼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간의소를 제기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부정행위를 했어야 상간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 와이프가 남편을 상대로 네가 10년 동안 어플을 통해서 매주 여자를 한 명씩 만나서 성관계를 했고 내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니까 현재 이혼은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거야. 그냥 남편이 네가 그런 걸 했지 내가 발견했어 이런 거랑 그게 판결문이 있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 그런 경우 많거든. 남편이 바람을 펴놓고도 되게 떳떳하고 막 뻔뻔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남편이 자기가 이거는 병이다, 정말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싹싹 빌고 있고, 아이가 이제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부터 키우려면 한 15년은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남편의 지원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래도 한 번은 넘어가고 대신에 판결문으로 공적으로 남편이 잘못한 부분을 남겨놓자라고 정리를 한 케이스였어. 잘 해결이 돼서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와이프한테 남겨진 마음의 상처는 되게 많겠지. 이거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자체가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서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남편 자신의 문제인 거야. 와이프와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 자라난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누구나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모두가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잖아. 그거를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알게 되고 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부인 입장에서도 남편이 10년 동안 그런 외도를 했지만 남편이 자기를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사랑을 하면서도 그렇게 외도를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이기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남편은 정말 무릎을 싹싹 빌고 모든 걸 이제 너에게 다 맞추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이걸 진행하면서도 되게 슬펐던 사건인데 잘 해결된 경우가 있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가 30년 전에 바람을 핀 거야. 걔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바람 피면 여자가 집에서 쫓겨났거든. 지금은 그냥 이혼하지만 옛날에는 동네에 소문 다 나고 쫓겨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번듯한 사회적으로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와이프가 바람을 피면서 지역사회에 다 소문이 나고 이러면서 그 와이프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야. 애가 둘이 있었어. 딸 둘이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생이었어. 그래서 아빠가 애 둘을 키웠어. 재혼도 안 하고 다른 여자랑 같이 살지도 않고 애 둘을 진짜 열심히 키워서, 대단한 게 딸 둘을 다 서울대에 보낸 거야. 지금은 면접 교섭이 의무거든.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아이 엄마를 안 보여준 거야, 애들한테.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았어. 와이프가 바람 피고 나가면 애 안 보여주고, 시댁에서 애 키우면서 절대 안 보여주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애를 안 보여주고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대. 나는 어른 되면 엄마한테 꼭 갈 거라고, 나는 대학 가면 엄마한테 갈 거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미국에서 재벌이랑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예뻤던 거야. 미국에 가서 재벌이랑 결혼을 해서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아. 베버리 힐스 아이들 옛날에 그런. 실제로 딸 둘이 다 대학 가서 아빠를 버리고 미국에 이민을 가버렸어. 이거 실화야 진짜. 그냥 아예 한국에 안 들어와. 남자 혼자서 초등학생부터 대학까지. 나도 애를 키우는 엄마지만 애 키우기 진짜 힘들거든. 딸 둘을 재혼도 안 하고 서울대에 보낸, 난 정말 이 남자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거든.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딸 둘이 나는 어른 되면 엄마한테 가서 살 거라고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인간사 불공평하다, 뭔가 불공정하다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나도 이거 뭐 건너 들은 얘기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 오히려 마음 편하게 내가 애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좋은 분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인간의 본성이랑 변하지 않나? 모르겠어. 내가 그 딸이었으면 아빠가 나를 얼마나 고생해서, 이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거든.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건지. 자식을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세장가도 안 가고 나를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가버릴 수 있을까? 딸 둘이 다? 나는 아빠가 정말 공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면서 아빠는 책임감이 강한데 엄마는 무책임했던 것 같고, 딸들도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았나.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 남자애들 진짜 놀거든? 초등학교 놀고 중학교 놀고 계속 놀아. 근데 남자애들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 진짜 무서워. 과학고에서도 있잖아. 애들 맨날 놀아. 맨날 우리 기숙사 생활하니까 맨날 밤에 치킨 시켜서 놀고 지들끼리 밤에 막 하트 치거든. 포커하고 넷이서 방 쓰니까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애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 마음 먹으면 고등학교 남자애들은 체력도 좋잖아. 애들 성적이 진짜 바닥에서 갑자기 1등으로 치고 올라가. 그래서 나는 사람은 변한다. 그런데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바꿀 뿐 스스로 내가 변하고자 생각하면 변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 그런 계기가 없으면 사람은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도를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의 본연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병적으로 외도를 하는 사람 있잖아. 끊이지 않고 계속 정말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뭔가 보상받지 못하는 느낌이라던가 공허한 느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적 괴로움 있잖아. 근데 인간에게 모두가 다 괴로움이 있거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고, 일을 하면서 항상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를 아무도 안 받는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도 되게 자잘한 스트레스 있지만 그냥 뭐 이건 괜찮아 생각하고 넘어가잖아. 그런데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단단하지 않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작은 일도 왜 나만 이럴까, 이런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은 어릴 때 부모가 충분한 애착관계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외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외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잊고 보상을 받고 그 행위를 하는 동안에 이걸 까먹게 되고,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독이라는 거, 지난번에 마약에서도 얘기했지만 중독은 옮겨 다닌다고 했잖아. 어디에 중독이 됐던 이 중추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이걸 잊지 못하거든. 도파민이 분출되는 그 느낌을. 외도에 중독됐던 사람들은 외도가 끝나면 도박에 중독돼서 한동안은 도박 계속하고, 도박이 끝나면 마약에 중독돼서 또 이게 끝나면 알코올 중독으로 옮겨가서 알코올에 중독되고, 이 중독이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느끼는 인간적인 공허함, 이런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결국은 끊임없는 외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울감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한 사건 중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진행을 했잖아. 결국은 소는 이겼는데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사실은 외도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가 외도라는 바깥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이런 부분이랑 관련해서 인간은 바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사람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면 거기서 이제 안정감을 갖고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달라지기도 한다고 해. 내가 아까 말한 미국으로 아빠를 버리고 이제 아예 이민을 가버린, 분명히 엄마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치유를 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다 인간이 혼자일 수 없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 슬프지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게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안녕 판심이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크리스마스다.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